안녕하십니까? 네, 무슨 박수까지 민망하게. 자, 오늘의 진도는 원래 원칙적으로 474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등기나 등록을 했을 때 내는 등록면허세인데, 등록면허세는 소유권이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인데, 특히 소유권이야 많이 들어봤겠지만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임차권, 가압류, 가처분 이런 내용은 아직 생소하지요. 처음 들어보죠? 왜냐하면 등기법의 진도가 안 나가서 그래요. 그래서 이 등록면허세는 바로 뒤편으로 넘겨서 후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오늘은 재산세로 갑니다. 이거 띄어먹는 건 아닙니다.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되걸라. 그 다음에 이제 479페이지를 보시면 제3절에 재산세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펴놓고 기다리십니다. 자,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제3절 재산세 나와 있어요. 자, 오늘의 진행은 재산세다. 그럼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이라는 과세 사건이 있어야 하지만, 재산세는 과세 사건 사고도 없이 그냥 보유하면,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때가 되면 그냥 걷어가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재산세는 보유과세 일종이다. 다시 한번, 재산의 흐름이다, 보유과세다. 네, 보유과세입니다. 그럼 이 재산세의 구성은 어떻게 됐을까? 그럼 재산을 보유하게 되면 재산세를 내는데, 원래 이 재산세는 그냥 일반 재산세라는 것이 있고, 일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재산세도 재산세고, 그 다음에 뭐도 있느냐? 도시 지역 안에는, 이 도시 지역 안에는 재산세만 부과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소유자에게 도시계획 사업을 하겠다고, 다시 한번 무슨 계획 사업을 하겠다고? 도시계획 사업을 하겠다고 재산세 이 항목 자체를 도시지역분 하나를 더 붙여서 도시지역분 재산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일반 재산세는 세율에 대한 세율이 다양성을 갖고 있다. 다양하다. 하지만 그냥 도시지역분은 획일적으로 도시계획 사업을 하겠다고 그냥 세율이 기본이 1000분의 1.4 정도 보여. 1.4. 그럼 이제 도시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 소유자는 일반 재산세에 대한 다양한 세율을 적용받아서 그 재산세하고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합쳐서 재산세로 부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지역 안에는, 넓은 의미의 재산세 안에는 일반 재산세와 도시지역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이제 재산세를 하나하나 선을 잡아나갈까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뭘까요? 첫째, 우리가 재산세에서 공부할 내용은, 첫째, 재산세 의의와 개념을 정리해보고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울 게 뭐 있겠어? 재산세의 과세 요건이다. 그럼 과세 대상이 뭐고 과표가 어떻게 나올까? 1년에 이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산세는 그렇다면 어떻게 낼까? 납세 절차.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 가지 단원의 구성으로 해서 재산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재산세 의의를 살펴보자. 도대체 재산세는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 세금일까? 먼저 포괄적으로 구성을 알고 나서 이제 세부상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이 재산세 의의를 보면은, 첫 번째 1, 재산세란 소위 지방자치단체가,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두 번째, 자기 관할 구역 안에서 관할 구역을 정하는 거예요. 관할 구역에서만. 남의 지역은 신경 안 씁니다. 그럼 관할 구역 안에서 세 번째가 부동산 등을 보유한 경우에, 그럼 부동산 등을 보유하였다는 거죠. 부동산 등을 보유한 경우에 네 번째, 그 보유한 자에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게 또 포인트지. 매년 정기적으로 정기성을 갖는다. 정기적으로. 그럼 이 정기적이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계속 재산세는 나온다는 거예요. 재산이 존재하는 한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부과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이 한마디로 재산세, 이렇게 칭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과세한다. 그럼 이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답이 나와야 돼. 답이 나와야 돼. 그러면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를 하니까 이는 국세가 아니고 무슨 세? 지방세. 아이고 잘하신다. 예, 큰 소리로 지방세 하셨어요. 내가 처음에 한 달 전에 여러분들을 볼 때는 그냥 코 젤젤젤 흘리고 와서 뭔 세요? 그랬더니 뭐 글쎄요 뭐 참새 뱁새 찾다가 국세니 지방세니 이제 편을 가른 거 보니까 조금씩 늘어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기는 해. 그것이 끝까지 이런 마음으로 가야 할 텐데. 공법이 어렵다고 공법하면서 세법 던져버리고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민법 한다고 세법 던져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가만 보니까 세법 과목이 개밥의 도토리야. 이게 도토리가 나라를 구한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오늘 이제 합격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선생님 세법 등한시했다가 그래도 정리를 해서 막판에 62.5 나와서 세법이 나라를 구했다고. 절대 버리는 과목이 아니라 바로 이 세법이라는 과목은 매운탕의 주 재료는 아니나 청양고추 과목이라서 이 청양고추를 매운탕에 안 넣으면 맛이 나 안 나? 바로 그거예요. 못 먹어요 매운탕. 그러니까 이 고춧가루 같은 과목이니까 좀 잘해주세요.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를 한다. 그럼 이때 관할구역은 어떻게 정할까? 관할구역. 이때 관할구역을 정할 때는 광역화되지는 않고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으로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할구역은 일반 도에서는 시장과 군수가 걷어가고, 시장과 군수. 네. 그럼 시장과 군수. 그 다음에 또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구청이 세금에 대한 관할권을 가져요. 그래서 재산세는 시장, 군수, 그 다음 뭐에 구청이 과세권을 간다. 그래서 시군, 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 세금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을 보유한 경우에 세금을 과세하겠다. 그럼 부동산 등에 대한 보유한 경우니까 이것은 흐름의 과세가 아니라 무슨 과세다? 보유과세. 그럼 이제 부동산 등에 대한 보유과세는 왜 세금을 매길까? 근본의 취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취득세 공부할 때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취득이라는 과세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건으로 부과한 거니까 그런 것은 바로 틀림없이 취득에 대한 능력이 있으니까 바로 행위 능력을 가지고 과세한다 이거지. 근데 재산세는 과세 사건이 없어요. 그냥 갖고 있으면 내려는 거예요. 그냥 갖고 있으면 때 되면 내려는 거야. 그 어떤 사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계신 분 한번 생각해 봐요. 바로 이쁘니까 세금 내 그러면 내겠어? 과세 사건도 아닌데? 아, 그런 말을 했다면 다 내고 싶다고? 그런 게 아니고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지. 어떤 행위의 사건도 없이 그냥 내리는 거예요. 보유한 사실 가지고. 그럼 왜 보유과세는 부과하는가? 그 근거는 찾아야 돼. 근거. 이 보유과세는 당신이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그만큼 경제활동에 유리하게 살았지 않느냐. 그래서 재산세는 보유과세한다는 그 이 보유과세의 근본의 취지는 수익자 부담주의다. 무슨 자? 수익자 부담을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의 수익세적 성격이다. 이 소리는 실제 수익은 얼마인지는 모르나 그만큼 세상 살아가는데 편히 살았지 않느냐, 보유로 인하여. 그러니 세금 좀 부담해 달라. 그래서 수익자, 바로 수익세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겠다. 이때 보유한 자 하게 되면 개인이면 어떻고 법인이면 어떠냐. 그럼 이 보유한 자에게 재산세를 부과를 하는데 부과는 방법이 조금 희한해요. 재산세는. 이 재산세는 세금 계산할 때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한 개 한 개 피스로 계산할까, 아니면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소유자의 재산을 합쳐서 계산할까. 이 소리는 인별로 하느냐 물건별로 하느냐를 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재산세는 원칙이 물건별 과세예요. 물건별. 그 물건마다 세금 카운트 하겠다 이거예요. 물건별로. 그럼 물건별로, 그러면 주택을 갖고 있다면 주택이 한 채 세금 계산에 매기겠다 이 소리예요. 또 선박을 갖고 있다면 선박 한 선 세금 매기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재산세 계산의 방식은 원칙상 피스 과세다. 물건 한 개 하나의 재산세다. 한마디로 우리는 물건 하나를 대신해서 재산세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재산세를 다른 말로 물건별 과세다. 그래서 뭐 대물세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없고, 이 문제는 이제 물건별 과세가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가 예외냐, 토지는 인별로 구분해서, 다시 무슨 별로? 인별, 소유자별로 구분을 해서 바로 소유자별로 인별 과세한다 이거예요. 인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소유자별로 세금 계산하겠다. 그러면 한 필지 토지를 반반 소유하면 반은 네가 내고 반은 내가 내고 각각 뭐요, 나누어서 인별로 먼저 구분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합칠 거는 합치고 따로 할 건 따로 해서 인별 구분한다. 이것이 인별 과세다. 그러면 재산세는 물적 중심의 토지만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뭐로 한다? 소유자별로 구분하겠다.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매기겠다. 정기적으로. 그러면 재산세는 1년 주기의 사이클로 과세하는 거예요. 한 사이클이 1년이에요. 그러면 재산세는 매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 1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재산세를 계산을 하게 돼요. 물론 내는 것은 바로 7월 달에 내거나 9월 달에 내는데 일단 카운트는 1년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치 재산세를 과세하자. 그러면 1년치 재산세를 과세하는데 누구에게? 한마디로 연중에 권리 변동이 있어도 기간으로 나누지 않고 획일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재산세 1년분은 매년 6월 1일 날짜 기준일에, 다시 매년 며칠? 그렇죠. 6월 1일 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1년치 재산세를 다 내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산세를 피해가려면 연중에 어느 날짜만, 6월 1일 날짜만 소유만 피하면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 안 내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5월 말에 재산 팔고 6월 2일 날 사고, 또 내년 5월 말에 팔고 6월 2일 날 사고, 이렇게 해버리면 평생 그 자는 재산세 한 번도 안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잘 참고하시고. 그러면 재산세는 보유에 의한 기준일 과세다. 무슨 일 과세? 기준일 과세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근데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내는 것은, 납기는 6월 1일자 기준으로 재산세를 모두 계산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납기는 바로 7월에 내는 거, 9월에 내는 거 있고, 또 주택 같은 경우는 7월, 9월에 나눠내기도 하고, 이런 납기는 다양성이 있다. 하지만 어떤 것도 6월 1일 기준일 현재로 적용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부과 징수는 어떻게 할 거냐. 부과,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재산세 부과할 때 부과 원칙, 항상 우리가 취득세에서 부과 원칙이 있었죠. 무슨 현황으로 과세하라? 사실 현황에 과세하라. 무슨 현황? 사실 현황. 그럼 이제부터 어떤 세금도 특별한 말이 없어도 부과 원칙은 실질에 관한 사실 과세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월 1일 현재 등기상의 소유자는 갑이고 사실상 소유자가 을이라면 재산세 납세무자는 사실 현황에 따라가면 누가 납세무자? 을. 바로 사실 현황에 따라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물론 이제 사실 현황을 모를 때는 등기부나 토지 대장 이런 공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는 부과를 하겠지만, 일단은 사실 현황을 알 수 있는 한은 사실 현황의 원칙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사실 현황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데
재산세는 흐름의 과세라 그랬어요? 보유과세라 그랬어요? 그럼 보유한 자에 대한 바로 뭐냐? 재산세를 매길 때는 취득세처럼 취득한 가치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에 대한 보유과세할 때 기준치는 바로 지방세법이 기준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무슨 표준액? 시가표준액, 법정 기준치 이게 지금. 그래서 법정 기준치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 가격에 의한 것이 아니니 시가표준으로 한다면은 바로 매년 시가표준액은 한 매년 4월 달에 완전 결정되니까 6월 1일 기준으로 한다면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을 가지고 미리 사전에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걸 예측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거래 가격이 아니니까 법정 기준액으로 하니까 예측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 이거지, 가능하다. 그럼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것을 납세무자 보고 야 와서 신고 납부해라. 그럼 기분 나빠 안 나빠? 기분 나빠 안 나빠? 네가 와서 신고해라. 그럼 기분 나쁘잖아. 그럼 예측이 가능한 것은 그들이 직접 세금을 계산해서, 즉 한마디로 부과주의로 계산해서, 부과주의, 과세관청이 부과주의로 계산을 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 발송하여 징수하는 보통 징수에 할 것이다. 무슨 징수? 보통 징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이다. 보통 징수한다. 보통 징수하는 거니까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신고 납부가 아니니까 가산세는 나올 수 없어요. 그 대신에 고지서 나갔는데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연체 무선금은 가산금.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산금은 나와도 가산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시험에 툭 던져놓으면 또 여러분들 헤맵니다. 정신 차립시다 이 대목에서. 그러면 납세 고지, 즉 다시 말해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예스다, 노다. 노. 가산세는 안 나오는 거 이게.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연체 무슨금이 가산금은 나올 수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가산세는 없는 항목이다. 그래서 가산세는 없고, 다시 무슨 세는 없고? 가산세는 없고 무슨 금이? 가산금이 나올 수는 있죠. 한 달에 지연 연체 첫 달 뭐 3%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산금은 부과될 수 있으나 가산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지문에서 틀리면 큰일 나요. 이게 요즘에 이제 출제 현상이 논리적으로 기본 개념이 많이 나와요. 출제자의 성격도 그렇고. 그럼 우리가 세율이나 신나게 외워놨다가 시험장에 가니까 세율은 안 나오고 막 개념이 나온 거야, 개념이. 그럼 혼동하면 안 돼요. 재산세는 신고 납부한다, 고지징수한 원칙이다. 고지징수만 하니까 신고와 납부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고지에서 나갔는데 기한 내에 내지 않은 무슨 금은? 가산금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꼭 좀 명심해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딱히 어디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의와 개념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책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79페이지 가자. 거기에 제3절에 재산세 기본 개념.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며, 도시지역 안의 재산세는 일반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재산세로 부과하겠다. 그럼 도시지역분은 따로 1.4 정도 해서 추가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뒷장 넘기시고, 재산세는 첫 번째 지방세다 밑줄 쫙 끄시고 지방세다. 그리고 밑에 줄에 가시면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시군구, 거기까지만 동그라미 치세요. 원래 특별자치시나 자치도는 그들이 원래 가져가니까 뭐 구태 과세권을 구분할 것은 없고, 중요한 것은 시군구세이다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재산세는 세액을 확정할 때 바로 과세 표준 자체를 잡을 때 법정 기준액으로 잡고 있으니까 무슨 표준액이 시가 표준액으로 하고 가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그들이 알아서 그들이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부과주의 거기다 밑줄 그시고, 부과주의다 밑줄 그시고, 거기다가 보통 징수만 한다. 그렇게 좀 써놓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큰 두 번째 과세 대상 나와 있습니다. 그럼 칠판 보시고요. 이제 우리는 의 개념이 끝났으니까 과세 요건을 공부해 보자고요. 과세 요건. 우리가 취득세도 그러했듯이 재산세도 과세 요건 하게 되면 네 가지를 공부하자는 거죠. 네 가지를. 그럼 과세 요건에는 첫째, 재산세는 어떤 걸 물건을 과세합니까? 과세 대상, 과세거리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을 갖다가 알아봤으면 그럼 이 대상을 누가 낼 것인가? 납세 의무자도 알아보고, 그리고 또 그럼 과세 표준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과세 표준도 알아보자 이거지. 과세 표준도. 그 다음에 재산세는 몇 프로 부담할 건가? 뭐요? 세율. 이 네 가지를 공부하는 것이 과세 요건 아닙니까? 그러면 과세 요건은 대상과 의무와 표준과 세율을 의미한다 이거지. 그럼 이제 먼저 우리가 재산세의 과세 대상에 대해서 이것부터 알아보자는 것이지. 재산세는 어떤 것이 과세거리입니까? 과세거리를 정하자는 거예요. 과세거리를. 그럼 이제 제일 먼저 과세거리를 정하는데 이 재산세 과세거리는 과세 대상은 잘 봐야 돼요. 재산세 과세 대장. 과세 대장에 등재된 재산을 가지고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이상하다. 과세 대상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써놨어요? 과세 대장. 그럼 우리가 대장은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대장 많이 들었죠? 그럼 첫째, 대장은 이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일본식 표현이에요. 이게 그냥 공적 장부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 과세 대장은 관공서에서 각 부서마다, 지자체 관공서에서 각 부서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국민의 재산 등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장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관리장부 하게 되면은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배웠던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장부, 지적 도면 있지요. 지적도. 그다음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있죠. 있죠. 그다음에 또 구청 가시면 민원봉사실에서 관리하는 뭐 있어요? 주민대장. 자기 지역 주민대장도 있고, 자동차세 매기려고 자동차 재산세과에서 세금 매기려고 자기 관할구역에 자동차 등록 현황을 적어놓는 뭐예요? 자동차세 과세대장. 또 재산세과에서 부동산 소유자에게 세금 부과 목적으로 그들이 내부적으로 작성되는 뭐예요? 재산세 과세대장. 그 다음에 또 건축과에서 자기 관할구역의 건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뭐예요? 건축물 대장. 이런 것들이 각종 대장들이 공적 장부다 이거예요. 그럼 공적 장부 중에서 재산세과에서 재산세 부과하려고 그들 나름대로 작성한 이 장부를 과세대장이라 그래요. 그럼 거기에 등재된 재산을 가지고 재산세를 부과하라. 그러면 이 과세대장은 등재를 언제 날짜로 하느냐? 그 기준일이 있어요. 기준일. 그럼 여기서 기준일이라 하는 것은 매년 몇 월 며칠자로 과세대장에 올릴까? 몇 월 며칠? 6월 1일 현재로 등재하는 거예요. 6월 1일자로 기준으로. 그럼 이제 과세대장에 올라간다는 것은 6월 1일 현재 존재하는 재산은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럼 만약에 6월 2일자에 건물이 신축이 돼서 준공이 돼서 한마디로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6월 1일 현재는 존재해 안 해? 안 하죠. 그럼 비록 그 재산세는 납기가 7월 9월에 내더라도 기준일이 언제니까 6월 1일자로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신축한 건축물은 재산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낼까 안 낼까? 정답은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해야지. 그럼 시험 볼 때 이런 걸 툭 던지면 어떡할 거냐고. 해당 연도에 재산세 과세한 연도에 과세 연도에 신축이 된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 연도에 신축이 된 건축물은 재산세가 부과된다? 그럼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다시 또 올해 신축한 건축물은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말도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다 맞지 않아요. 왜? 기준일이 필요하다 이 소리예요. 그럼 기준일 현재 신축이 된 것들은 과세를 하고 안 하고? 하고. 6월 2일 이후에 6월 2일자 이후에 완성된 건축물은 올해는 재산세가 있고 없고? 없고. 언제부터나요? 내년부터 바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신축의 의미를 아셨습니다. 그럼 이제 과세 기준일 현재로 재산을 등재하라. 그럼 등재할 때 방법은 뭐냐? 사실 현황에 따라가라. 다시 한번 무슨 현황에 따라가라? 사실 현황, 실질 현황에 쫓아가라. 이거 사실 현황으로. 그러면 용도가 공부상과 사실이 다를 때는 무슨 용도로? 사실. 그러면 용도는 주택인데 가정식 백반집으로 바로 뭐예요? 한마디로 한식집으로 운영하는 주택이 돼버리면 그것은 뭘로 봐야 돼? 상가 등의 시설로 봐야지 주택으로 볼 수가 없다. 이해하셨습니까? 사실 현황에 따라 등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현황에 등재한다면은 결과적으로 6월 1일자로 등재한다면은 잘 봐요. 이걸 좀 신경 써야 될 텐데. 갑이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5월 말일자로 잔금 받았고 이걸 을에게 바로 처분했어요. 처분했다. 그럼 을은 취득했다. 을은 산 사람이다. 그러면 6월 1일 현재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을에게 사실상 6월 2일자로 등기가 됐다면 등기일 기준으로 본다면은 소유자는 누가 되는 것이고? 갑. 그 다음에 사실 기준으로 본다면은 을이 잔금 친 날 이날이니까. 그럼 공부와 사실이 다를 때는 누가 세금을 내야 한다? 사실상 소유자 뭐예요? 을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것도 시험 문제 주관식이 아니 뭐 주관식이 됐다. 객관식이 지문에 떨어지면 잘해야 돼요. 5월 30일에 잔금 지급이 된 경우는 몇 월 며칠? 권리 변동이 그 날짜 생겼으니까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 소유자 누구? 을이 당해년도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돼야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게 툭툭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등기 안 돼도 상관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문제는 과세관청에서는 요렇게 6월 2일 날 등기되고 잔금이 5월 말일 지급됐다면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과세관청은 바로 뭐냐? 바로 징수 편의를 위해서 그냥 등기상 소유자를 봐요. 6월 1일 소유자가 아직은 누구네? 그래서 갑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갑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야지. 그래서 갑은 6월 1일 현재 등기는 비록 내 이름으로 돼 있어도 사실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라는 사실을 6월 10일까지 소유권 변동 신고를 좀 해줘야 돼. 이럴 때는. 안 하면 골치 아파. 안 하면 그냥 갑에게 부과해버려요. 그러니까 과세관청에서 잘못 부과할 수 있으니까 이럴 경우는 바로 공부상 소유자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몇 월 며칠까지? 6월 10일까지 장부정리하게 바로 재산세과에 가셔서 소유권 변동 신청을 해주면 그렇군요. 바로 이제부터 을에게 부과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변동 기간 신고 기간이 있다는 거. 세금 신고가 아니라 소유권 변동 신고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보시고 이제 재산이라 하면 어느 재산이 과세대장에 등재가 돼서 세금을 낼 건가? 그 내용을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게 내용이 어렵습니까? 아니죠. 쭉쭉쭉 논리를 파헤쳐가고 있잖아요. 세법은 공부하는 게 논리적 공부다 아니면 대충 나올 것만 암기하는 거다. 그 사람은 꼭 시험장에 오면 4개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평균 내도 55.7 막 이래요. 절대 안 돼요. 세법에서는 14, 5개를 때려줘야 돼요. 그럼 이제 재산을 가지고 재산세를 부과하라. 그럼 이제 재산세 과세 대장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첫째 1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장이 있고요. 토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분 재산세 과세 대장이 있어요. 토지나 건축물. 다시 뭐예요? 토지나 건축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상한 과세 대상이 하나 독립됐어요. 주택재산세. 무슨 재산세? 그럼 원래 주택도 부동산 맞지요? 그럼 이 토지와 건물의 구성이잖아요. 근데 주택은 재산세 쪽에서는 한 세트로 독립을 시켜버려 이렇게. 그러면 바로 토지 중에서 주거용 토지는 밑으로 빼고 건축물 중에서도 주거 용도로 밑으로 빼버리고 주택은 따로 과세거리를 잡으라. 그 대신에 일반 토지와 일반 건축물은 따로따로 세금을 매기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어떻게 매기느냐? 그 주택에 대한 건물 구조물과 이에 따른 토지를 갖다가 하나로 묶어서 통합을 하는 거예요. 통합.
그러면 토지 건물 구분 과세다 아니면 합친 통합 과세다? 통합. 그래서 만약에 이 주택의 건물값의 과표가 4천이고 그 다음에 토지가 6천만 원이라면 세금 계산은 따로 하지 않고 1억 가지고 바로 과표를 잡아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토지대로 건축물은 건축물대로 해야 원칙인데 주택만 다시 뭐만? 주택만. 토지 건물을 합친 무슨 과세다? 통합과세다. 통합과세. 그럼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쪽에 상가 건물이 있다면 다시 무슨 건물? 상가. 그러면 상가 건물이 있다면은 요 건물은 무슨 재산세 내고 건축물 재산세 따로 내고 그다음에 이 땅은 토지분 재산세 낸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 맨 땅 있으면 그냥 토지분 재산세 내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주택만 세트 플레이 하자 합친다는 개념이 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뭐도 재산세를 내느냐? 네 번째가 선박도 재산세를 내고. 그다음에 그 다섯 번째 항공기도 비행기도 재산세를 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산세 과세거리는 5개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재산세 과세거리 5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막 애우더라고요. 진짜 어떤 분은 그냥 뭐 우리 저 딱따구리 아저씨가 애우는 거 보니까 딱따구리 아저씨라는 것은 내용의 뜻도 밑도 하고 중요도가 있든 없든 그냥 셀이 필요한 건 다 애우는 거. 즉 고등학교 시험 보듯이 애우는 거. 이렇게 애우더라고요. 토, 건, 주, 선, 항. 토건주, 선항, 토건주, 선항, 재산세, 토건주, 선항 막 애워놔. 근데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 그 시험이. 그런 재산세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이런 것들이 되니까요. 주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하는 건가? 주택이라고 자료를 주잖아요. 주택의 자료는 토지 건물을 합친 바로 뭐예요? 통합과세주의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 따로 건물 구분 과세한다. 맞아요 안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상가는 토지 건물 구분 과세한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맞지. 그건 맞지.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따져야지 쓸데없이 막 그냥 제목을 세리에 오나 제목을. 에? 그러니까 요즘 그저 고등학교 학생들 국사 외우듯이 그렇지. 임진왜란은 몇 년이냐 1592년 막 외워놓고 2조 건국은 뭐냐 1392냐 뭐 200년 차이 뭐 해가면서 막 세리 외워놓더라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세법은 연수나 세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을 잡으라면 문맥의 흐름을. 그럼 지금부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어떻게 매깁니까? 계산 방법이 토지는 인별로 구분해라. 다시 뭐별로? 인별 소유자별로 따져요. 소유자별로. 그 다음에 건축물은 재산세 매길 때 바로 물건별로 따져라. 물건별로. 그러면 한 개 한 개 하나의 재산세가 계산하겠다. 이 주택도 똑같이 주택도 같이 물건별로 해달라. 물건마다. 그 다음에 선박도 바로 이것도 똑같이 물건마다 해달라. 물건별로. 그 다음에 항공기도 한 기 물건별로 해달라. 물건별로. 그래서 항상 우리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하나하나 피스 과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바로 선박을 5개 갖고 있다면 소유자가 5개 선박을 갖고 있어도 재산세 계산은 합쳐서 합이 얼마 계산할 거 아니면 한 개 카운트할까? 한 개 카운트해서 한 개 고지서 보내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재산세는 물적 과세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만 인별과세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는 인별로 한다는 것은 소유자별로 일단 따지고 나서 이건 소유자 안 따져요. 건물이 한 개가 있으면 여기 보세요. 상가가 한 개가 있으면 소유자별로 안 따져. 그냥 상가 한 개면 한 개 가지고 재산세 계산해. 근데 만약에 상가를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동 소유해도 세금 계산은 갑의목 을의목 따지지 않아요. 그냥 하나로 계산해 놓고 나온 세금은 지분에 따라 쪼개주지. 이해하셨습니까? 세금에 대한 카운트 방법은 건물 한 개, 산출세금 몇 개로 계산? 한 개. 하나로 계산하는 거예요.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세금 하나로 계산하는 거 일단.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물건별로 과세한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토지에 대한 인별 과세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인별은 뭐냐? 일단 소유자별로 구분해 놓고 자기 관할 구역에서 토지 용도를 먼저 따져. 인별로 구분해 놓고 나서 쓰임새를 따져. 쓰임새. 그럼 토지의 용도는 땅의 용도는 몇 개 용도가 있어요?
아, 28개는 토지의 지목의 용도고, 지목이고, 용도는 와, 많다. 아,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가 되지. 그럼 예를 들어서 밭에다가 콩을 심으면 무슨 밭? 그래. 녹두 심으면 녹두밭. 버섯 심으면 버섯밭. 아, 잘하셨어요. 수수를 심으면 수수. 보리 심으면 그럼 밭도 종류가 많네. 그럼 밭을 갖다가 용도를 보리, 콩, 수수로 구분하자니 좀 그렇고, 유사 성격을 갖는 것을 모아서 28개로 종류를 나눠서, 이 28개로 꾸레미 종류를 나눠서 묶어서 정하는 것을 뭐예요? 지목.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지목은, 지목은 즉 용도는, 토지의 용도는 우리 세법에서는 어떻게 따지느냐, 이게 문제. 재산세에서 이 재산세에서 토지의 용도는 인별로 구분한 다음에 토지의 용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잘 봐야 돼요. 우리 세법에서는 토지 용도는 첫째, 공부로 한다, 사실로 한다. 사실 현황에 따라. 그럼 대한민국 땅은 재산세에서는 이거 중요합니다. 토지 용도는 몇 개 용도가 있을까? 와, 많다 아니면 적다? 아, 많다가 아니야. 우리 재산세에서는 토지 용도는 2개 용도밖에 없어요. 토지 쓰임세는 2개밖에 없다고. 재산세에서는 토지의 용도가 2개야. 지적법에서는 몇 개 지목? 28개. 그 다음에 지적공부 등재하기 전까지는 지목이, 토지에 대한 쓰임세는 수만 가지. 그럼 지적공부의 등재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 현황에 따라 우리 세법에서, 재산세에서는 경제 활동성으로 보고 사용한 토지와 사용하지 않는 땅으로 두 개 용도의 토지가. 사용하는 거, 사용하지 않는 거, 2가지라고. 그럼 뭔가 토지 중에서 돈벌이 하거나 용도가 있거나 사용을 하고 있는 것과 안 하는 것으로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 중에서 경제 활동에, 다시 무슨 활동에? 경제 활동에, 토지 중에서 경제 활동에 사용하느냐 아니하느냐, 그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경제 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땅과 그 다음에 경제 활동에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는 땅들, 노와 예스 2가지 용도밖에 없어요. 세법은. 재산세에서는, 다시 무슨 세에서는? 토지는 몇 개로 나눈다? 2개. 첫째, 쓰는 땅, 안 쓰는 땅. 그러면 쓰는 땅과 안 쓰는 땅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럼 제일 먼저 안 쓰는 땅은, 무슨 땅은? 안 쓰는 땅. 이 안 쓰는 땅은 소유자별로 다 합쳐라. 필지별로 하지 말고 소유자별로 다 뭐예요? 합쳐라, 이 뜻이 합쳐라.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쪽에 이 지역이 서울특별시 동작구다. 그럼 원래 재산세는 구청 세금이니까, 서울 같은 건 구청 세금이니까, 그럼 동작구에 있는 모든 땅을 갖다 한 판에 딱 떠. 그리고 동작구청장은 과세대장에 등재할 때 경제활동에 쓰고 안 쓰고를 먼저 하지 말고 인별로 해봐, 인별로. 그러면 동작구에 예를 들어서 갑이 갖고 있는 땅이 여기 한 필지, 여기 한 필지, 여기도 한 필지, 여기도 한 필지, 여기도 한 필지, 여기도 한 필지. 동작구에 몇 필지가 있어요? 6필지 땅이 있어요. 그럼 6필지 땅이 전부 다 갑의 거라고, 갑의 거. 그럼 다른 지역권 하지 말고 갑의 토지 중에서 6필지가 있다면 하나 더. 요 필지는요, 절반은 갑의 거고요, 나머지 절반은 을이 걸 수도 있죠. 공동 소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면 한 7필지 그려놨어요. 그럼 7필지 땅을 갖고 있다면 이제 갑의 토지를 동작구에서는 구청장은 어떻게 하느냐? 경제 이렇게 이제 소유자별로 구분이 돼 있으니까 다 갑의 거니까 요것이. 그럼 이제 동작구에서는 갑의 이 동작군청장은 제일 먼저 사용하느냐 아니냐 일단 판단을 해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나대지가 있었다. 이 나대지가, 이 2필지가 나대지라면 따로따로 세금 매기지 말고 인별로 구분했으니까 이 2필지 땅값을 갖다가 더해. 2개를 더해. 더해가지고 안 쓰는 땅은 모두 모아서, 다시 한번, 안 쓰는 땅은 뭐예요?
있는 거 있으면 다 모아. 자기 거 다 모아. 그럼 다 모아서 뭘로 하느냐? 모두 합친다. 모두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종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종합. 여러분들 2차까지 동시에 시험 보는 사람들은 종합반 수강이에요? 단과 수강이에요? 바로 종합은 전부 다를 말한다. 그럼 이제 토지를 다 더하라. 안 쓰는 땅 다 모아라. 안 쓰는 땅이라는 것은 뭐 나대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합쳐서 종합 합산을 하고, 다시 무슨 합산? 종합 합산하라. 안 쓰는 땅 더해서 종합 합산하라. 종합 합산해서 뭐 하려고? 세율 자체를 1000분의 2에서부터 출발해서 1000분의 5까지 누진 적용하겠다. 그럼 많으면 많을수록 세를 올려 적용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합산의 목적은 단일 과세하자는 거예요? 누진 적용하자는 거예요? 안 쓰는 거 다 모아서. 그럼 안 쓰는 땅은 2필지밖에 없으니까 요것만 모으면 되는 것이고. 그럼 나머지 몇 필지 남았어요? 몇 필지? 5개 남아있지. 그럼 5개 남아있는 것 중에서 이제 바로 사용하는 것들, 경제활동에 사용하는 것들은 뭐 하느냐?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5필지 중에 절반만. 이건 절반이잖아요. 다 사용하고 있다는 거, 을건 더하지 말고 갑의 것만. 요렇게 해서 바로 뭐냐? 5필지가 영업용이나 상업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바로 사용하고 있다면은 요것은 종합으로 보내지 말고 관할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에서 따로 합쳐라. 다시 뭐예요? 따로 합쳐라. 그럼 종합과 구분해라. 그럼 따로 합친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나눌 별자를 써서 별도 합산이다. 무슨 합산? 별도 합산. 그럼 별도 합산은 이것도 역시 누진하자는 거예요. 땅은 많으면 많을수록 인별로 구분해서 세금 더 내라 이 말이에요. 더 내라. 그래서 별도 합산해가지고 세율이 1000분의 2에서부터 출발해서 가격이 크면 클수록 1000분의 4까지 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해라. 다시 무슨 세율? 누진. 이게 바로 별도 합산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각 시군구에서는 재산세 매길 때 토지는 경제활동에 안 쓰는 것을 모아서 무슨 합산? 종합합산. 종합합산의 이제 세율은요 자동으로 외우게 돼 있어요. 종합합산은 종, 2, 5 이렇게 누진돼 있죠. 종합합산은 2에서 5까지 누진. 중간 생략하고 그 다음에 별도합산은 2에서 몇 가지? 4까지 편리사나 총료로 누진해 주자. 이것이 바로 토지에 대한 바로 재산세 과세 세율이며 과세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쓰는 땅들은 무슨 합산? 무슨 합산? 별도 합산. 그럼 이 상가용 토지는 무슨 합산? 써 안 써? 그럼 별도라니까. 사용하면 다 별도야. 그러면 건물이 있는 땅들은 다 사용하고 있다 안 사용하고 있다? 다 별도라니까. 이 땅은 학원 땅. 왜 떨고 있어? 왜 떨고 있어? 건물 있잖아. 건물 있잖아. 그 다음에 또 건물이 없어도 공지인데 바로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 바로 거기에 동물원, 식물원들이 있어요 없어요? 또 제 친구들 있는데 그 사파리 그 제 친구 가면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 동물들 예를 들어서 뭐 고라니, 사슴 얘네들 바꾸게 곰탱이 뭐 우랑우탕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이 다 이것이 바로 사업용으로 쓰는 땅들이에요. 그래서 영업용으로 그 영리 사업 목적으로 쓰는 땅들은 별도 합산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농사를 짓는 농지도 사용하고 있는 땅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농지도 무슨 합산? 별도 합산. 당연히 사용하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농지 1000평 가진 사람이 그 수익성하고 고생한 대가에 대한 수익성과 그다음에 이런 건물의 대지 1000평 가진 사람의 수익성은 차이가 커요? 안 커요? 그럼 똑같이 세금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파생된 게 있다. 이거 파생된 게. 무엇이 파생됐느냐? 그럼 사용하는 것 중에서 다 별도로 가야 원칙이나 그 중에서 혹시나 사회정책적으로 도와줄 땅이 있다면 세대상 우대하거나 도와줄 땅이 있다면 사회정책적으로 볼 때 사회정책적으로 볼 때 이 사업용 토지 중에서도 경제 활동에 쓰는 것 중에서도 세제 지원이 필요한 땅들이 있다면
이건 합산하지 말고 별도에서 따로 분리시키자. 다시 뭐 시키자? 분리. 그래서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무슨 과세 대상이냐? 분리과세 대상이야. 다시 무슨 과세 대상? 분리과 사회 정책적으로 도와줄 것들, 분리과세. 그 다음에 또 사회 정책적으로 패대기 쳐야 될 것들, 과세를 높여야 될 것들. 별도로 두기는 아깝다. 다시 뭐에 두기 아깝다? 그럼 도와주기 위해서 아까운 게 있고 더 받기 위해서 아까운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어떤 성격이 있느냐? 그럼 원래는 이 하나, 둘, 셋, 넷 바로 네 필지 반이 별도로 다 가야 돼. 왜? 경제활동에 쓰는 거 안 쓰는 땅 뽑아냈으니까. 근데 이 중에서 혹시나 농지 같은 게 있다면 다시 뭐 짓는 거? 농지 있다면 별도에 두지 말고 사회 정책적으로 도와주자. 그래서 우리가 분리과세 대상 중에서 첫째 농지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농지. 그러면 분리과세 대상 중에서 농지나 또 이에 버금가는 목장용지 같은 거, 목장용지도 사용하고는 있죠. 그 다음에 사업용으로 장기 임업 생산하는 임야들, 장기 임업 생산하는 임야들 이런 것들은 사회 정책적으로 도와줘야지 사양 산업이고 또 녹색 사업인데 이걸 세금 많이 부과하기란 그렇다. 그래서 별도 합산해서 따로 분리시켜서 농지나 목장 임야는 따로 세율을 떼서 합산도 하지 않고 한 필지 세금 계산해서 1000분의 몇이냐? 0.7만 부과하겠다. 굉장히 낮아요, 안 맞아요? 안 낮아요. 낮죠? 세리상 지원해 주겠다 했더니 선생님 이게 더 7이 큰데요. 이건 0.7이니까 세리상 지원해 주자. 그 다음에 또 국가 산업발전의 이반전 두 번째 공장 용지들, 공장 설치 지역 안에 있는 공장 용지나 바로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산업용지, 예, 뭐 철도용지 이런 것들은 사업용은 사업용이지만 사회적 관리 목적으로 세제상 우대를 해주자. 그래서 얘는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1000분의 2만 적용해야지 별도 합산으로 넣어서 누진하지는 않겠다. 그러면 공장용지는 1000억을 갖고 있던 수천억을 갖고 있던 공장 부지는 재산세가 얼마밖에 안 나와? 1000분의 2로 끝나는 거야. 1000분의 2로. 안 그러면 이런 것이 일반 상업용지라면 바로 2에서 4까지 올라간다 이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별도 합산에 가야 될 것 중에서 첫째 농지 밑으로 뺐고 그 다음에 공장 용지도 밑으로 뺐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치성이 있어요. 다시 무슨 성? 사치성으로 쓰는 것들은 따로 빼서 분리를 시키자. 그런 사치성은 따로 빼서 분리를 시키는데 사치성은 따로 빼서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어떤 것이냐? 사치성 같은 경우는 첫째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를 줄여서 우리가 회골토라고 합니다. 납골당이 아니에요. 회골토. 그 다음에 바로 오락장용 토지 같은 거 사치성은 따로 빼서 얘는 세율의 혜택을 주자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보다 훨씬 높게 가자는 거예요? 훨씬 높게 어느 정도 높으냐? 별도 합산 사업용의 마지막에 4이죠. 누진 최고가 4잖아요. 그거 10배를 더 올려요. 놀랄 거 없어요. 여러분 관계도 없으니까. 1000분의 몇으로? 40 가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 토지의 과세 방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바로 세율에 좀 목숨 걸지 말고 시키는 대로 흐름을 잡으라. 재산세는 어떻게 취득했느냐는 묻지 않고 토지를 어떻게 경제활동에 쓰느냐에 따라서 안 쓰는 땅은 모두 모아 무슨 합산? 전국을 소유자별로 모은다 안 모은다? 틀렸습니다. 전국 모으지 않습니다. 관할구역별로 한다고 했는데 남의 구청 하지 말라고. 우리는 어떻게 문제 내기도 전에 내는 문제가 완성도 되기 전에 틀리냐? 지역별로 이렇게 하라. 지역별로. 동작은 동작, 영등포는 영등포대로.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합합산하고 별도합산한다. 별도합산 중에서 농지나 그 다음에 공장용지 같은 거 사치성은 따로 빼서 무슨 과세하고 분리. 그럼 이제 종합합산은 종료로 누진하고 별도합산은 별리산 누진 맞죠? 그럼 분리과세는 단일 비례세를 적용하는데 딱딱딱딱 하나씩만 적용하는데 이때 이 분리과세 대상은 바로 농지 같은 것은 땡7 맞죠? 2 맞죠? 4영 맞죠? 그래서 분리과세는 땡7이 4영의 세율이에요. 다시 뭐예요? 땡7이 4영. 공장이 생각 안 날 때는 월급만 원 주는 공장으로 이 공장 저 공장 움직이면 되고 얘는 나쁘니까 뭐하고? 사형시키고. 이런 데는 개 키우기 좋죠? 땡7이 개 키우기. 이렇게 해서 잠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은 물건마다 계산해라. 한 개 재산세 계산하면 되고, 토지 빼고 건물만 갖고. 그 다음에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잘 보시고, 여기 잘 봐요. 주택. 여기서 시험에 포인트가 생깁니다. 만약에 동작구 관할구역 안에 내 집이 여기 한 채가 있고 또 여기도 집이 한 채가 있다. 그럼 두 채가 있다. 그럼 같은 구역 안에 주택이 두 채일지라도 물건별로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이걸 갖다 합친다 그랬어요? 물건별로. 토지 건물은 합치지만 한 채 한 채 계산한다 그랬죠? 그럼 주택의 재산세 계산은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첫째, 한 채 이 집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집도 따로따로 해야 돼. 그래서 주택은 주택별로, 토지 건물 합쳐서. 이때 토지를 합칠 때 주택에 대한 부속 토지, 요거 토지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하면 요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만 끊어서 토지로 보고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럼 주택의 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한 채당 기준으로 1000분의 1에서부터 1000분의 4까지 바로 누진을 적용하게 돼요. 그럼 주택도 무슨 세율을 적용한다? 누진율을 적용하라. 이 누진율은 합친 누진이다 아니면 채당 누진이다? 확실히 정해. 확실히. 이건 합친 누진 맞죠? 필지 누진이 아니잖아요. 합친 누진. 얘는 뭐예요? 한 채 한 채. 그래서 원 피스 하우스 텍스 어카운팅, 영어로. 한 개당 뭐예요? 한 개 한 개 세금 계산해라. 네. 그러면 한 개 한 개 카운트하고, 그 다음에 나온 세금이 만약에 30만 원 나왔다면 이것이 주택의 세금이지. 이 세금 안에는 토지 건물 합쳐진 거에 따로따로 해놓은 거예요. 합쳐서, 이미 합쳐서 한다고 그랬잖아. 토지와 건물이 합쳐졌다 안 합쳐졌다. 통합된 30만 원이 돼요. 그 다음 왜 이거 써놨는지 나중에 알게 돼요. 얘도 만약에 주택으로 쓴다면 따로 해요.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몇 가지 4까지 해서 누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근데 만약에 요 주택을 휴양 피서 위락의 용도로 써버리면 이건 별장이 돼버려요. 다시 뭐가 돼요? 별장. 별장이 됐을 때는요, 세율이 1000분의 40으로 갑니다. 1000분의 몇으로 해요? 40. 그래서 사치성에 해당되는 땅이나 사치성의 용도로 쓰는 주택은 뭐로 한다? 1000분의 몇으로? 40에서 별장 40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인데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또 우리 졸도합니다. 시험장에 가면. 제가 그렇게 포인트를 여기 퍼센트에 두지 말고 흐름을 두라고 그렇게 얘기했건만 2년 전에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관할구역 안에 소유자 주택이 두 채이라면 두 채 주택의 가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맞아요? 채당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답인걸. 세율이 답이 아니라 거기에 포인트를 자꾸 둬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은 목숨을 겁니다. 주택은 1에서 몇 가지 4까지 누진이네. 죽일래 막 외워대요. 그다음 한참 외우다가 죽일래 무슨 세지? 세금 생각 안 나지? 우린 무슨 세 하고 있어요 지금? 재산세. 네, 그래요. 그런 게 중요한 것들이야.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에 대한 과세할 때 문제거리가 생겨요. 우리가 틀림없이 주택은 주택인데 한 채의 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이라고 하자. 그런데 단독 형태의 소유권의 주택인데 아래층은 상가로 쓰고 2층은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요. 이런 겸용주택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겸용주택은 재산세 계산이 이제 헷갈리 안 헷갈리? 그잖아요. 주택으로 볼까? 상가로 보느냐? 그러면 이렇게 쓰고 있다면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로 믹서해서 쓰는 거예요? 상가 따로 주택 따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 한문으로 구분할 동자를 써서 한 동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 한 동, 뭐 한 동? 주택 한 동.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용도로 보시면 돼요. 무슨 용도? 그럼 반반씩 쓰고 있다면, 반반씩 쓴다면 재산세가 어떤 꼴로 나올까? 반반씩 쓰고 있다면 주택은 주택이요 상가는 상가라 그랬죠. 그러면 요것은 주택 재산세가 나오고 요 상가는 뭐예요? 건축물 재산세. 그리고 토지가 반이면 반 잘라서 면적이 같다면
절반은 상가용 토지 재산세가 나오고 요것은 바로 주택의 토지가 되니까 이 주택은 요것과 건물과 뭐에 합쳐서 재산세가 나오겠지. 그럼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한 동의 구조물로 쓰고 있을 때는 동으로 쓴다는 것은 구분이다 안 구분이다. 구분할 동, 다시 무슨 동? 구분할 동 또는 따로 동, 무슨 동? 따로 동, 따로따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상가는 상가 쓰는 것이고 주택은 주택 원칙대로 가야지. 이유가 없잖아 이건. 크든 작든 뭐고 논할 게 뭐 있냐고. 왜? 상가 따로 주택 따로 쓰고 있는데. 이해하셨습니까? 이걸 갖다 동으로 쓰는 거라 그래 동. 그런데 아파트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그리자. 위험하다. 뭐냐면 이 아파트는 몇 개층 이상을 5개층 이상이니까 적어도 내가 6층 정도 이상은 그려놔야 아파트를 하시겠지. 그죠? 안 그러면 어떤 분은 빌라 아니에요? 뭐 이렇게 가니까요. 이 중에서 504호 아파트다. 이 중에 504호다. 그 구조를 봤더니 방이 마루해서 방이 3개 나와 있어. 한 방, 두 방, 세 방. 근데 이 방 하나를 한 현관의 출입구 1구 안에, 1구 안에, 한 박스 안에 요 한 홀을, 방 하나를 갖다가 어린이, 바로 놀이방, 이거 들어보셨어요? 다시 어린이 무슨 방? 노래방? 어린이 놀이방. 이 어린이 놀이방은 3개 중에서 하나를 쓰고 있다면 이 어린이 놀이방은 낮에는 뭐고? 놀이방. 밤에는 잠자리, 잠자리, 잠자리. 낮에는 벌, 밤에는 잠자리. 뭐 이렇게 가지. 그럼 이렇게 쓴다면 한 호 안에 어린이 방도 되지만은 주거 용도로 복합해서 쓰고 있다고 이게. 그럼 이 복합에 쓰는 것을 우리는 영어로 믹스라 그래. 뭐예요? 믹스. 이렇게 믹스해서 쓰는 것을 우리가 한문 표시로 일구라 그래. 뭐예요? 일구. 그러면 하나의 구대기 안에 다른 주거 이외의 용도가 있다 이거지. 그럼 이렇게 일구로 쓸 때는 세금 계산이 어렵다 그래서 50% 이상이 주택이면 몇 프로 이상이? 50% 이상이 주택이면 그냥 다 주택으로 처리하라. 그래서 구와 동을 구분 잘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동은 각각 간다. 다시 동은 뭐예요? 각각. 그냥 구 안에 믹서는 다시 뭐예요? 믹서는 다른 것이 있기는 있다 없다. 그래도 주택이 몇 프로 이상이면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커피 믹스 있어요 없어요? 믹스 안에 한 봉다리 안에 그 안에 커피만 들어있어요? 프림도 들어있어요? 설탕도 있지요? 그럼 그걸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반 이상이 뭐면 커피면 그걸 커피 믹스라 그래야지 설탕 믹스라 그럴 수는 없잖아.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믹스를 우린 영어로 뭐라고 한다? 구. 구 니꼬로 뭐야? 믹스. 구를 뭐라고? 섞있다, 구분됐다. 섞있다, 섞있다. 이걸 구라 그래. 그럼 구일 때는 주택이 몇 프로 이상이면 그냥 주택으로 다 보고 동은 각각 해달라 이 뜻입니다. 그럼 이제 내용을 지금까지 했던 걸 정리하고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82페이지 이제 줄을 잘 긋고 구분 다 잘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재산세 과세 대상 1 토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뭘까? 480페이지를 봅니다. 거기에 토지 범위는 공간 정보 구축에 관한 법률. 그건 읽을 것도 없고 모든 토지로 하되 주거용 토지는 빼라. 토지분 재산세 안 나간다. 그 다음에 과세 구분.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토지는 용도는 경제활동에 어떻게 쓸래? 경제활동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3가지로 구분하라. 첫째, 소유자별로 동그라미 치시고 성격에 따라 무슨 합산과 종합합산, 별도합산, 그 다음 무슨 과세? 분리과세. 그럼 밑에 박스 한번 처리 방법을 보겠습니다. 동작구에 갑의 토지 현황이 있습니다. 먼동, 동동동동도 다 있네. 그러면 동작구청장은 경제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모아서 무슨 합산 시켜버리고 종합합산. 그 다음에 사용하는 토지는 성격에 따라서 일반 영업용으로 쓰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무슨 합산? 별도합산. 그 다음에 사회적 관리 대상은 따로 무슨 과세한다? 분리과세라. 그 다음에 그 밑에 큰 입안에 건축물 나옵니다. 밑줄만 거세요. 건축물도 재산세 내라. 그걸로 끝.
그 다음에 481페이지 큰 3번 주택. 주택은 한 세대가 살아가는 독립된 공간을 말하고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만 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줄 중간에 그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밑줄 그으시고 그럼 재산세에서 주택은 건물 플러스 뭐로? 토지. 그렇게 일단 생각 바로 해줘야 돼. 건축물만 생각하면 안 돼. 주택하면 토지금 플러스 된 거예요. 법의 규정이 이미 플러스란 개념으로 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밑에 바로 밑에 줄 가시면 주택의 경계가 불분명할 때는 어디까지가 토지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럼 그 1층 바닥 면적의 몇 배?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까지만 주거용 토지로 봐라. 10배가 넘는 것은 그냥 일반 토지에 불과해. 그 다음 근데 겸용. 자, 겸용 드디어 나왔습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동으로 나왔습니다. 동은 서로 다르다 같다. 같을 동자가 아니에요 이게. 따로 동자예요. 따로 놀다 동. 동으로 쓸 때는 주택으로 쓰는 분만 주택으로 보라. 그 다음에 구로 쓸 때 9, 19 하나고는 믹스라 그랬죠. 믹스는 섞어 썼기 때문에 구분이 어려우므로 몇 프로 이상의 주택이면 50% 이상의 주택이면 다 주택으로 보라. 근데 여기서 또 반론하면 안 돼요. 50%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아직 법에서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밑에 가면 주택의 과세 9번. 주거용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것들. 그 다음에 별장으로 쓰는 주택은 바로 별장종 주택이라 하면 된다. 그럼 주택하게 되면 특별히 말이 없는 것은 별장, 주거용 다 주택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박도 있다. 그 다음에 항공기 있다. 밑줄 짝짝 그으시고 그것으로서 바로 내용만 알면 됩니다. 이제 우리 잠시 후에 납세의무자 등을 정리하겠습니다. 휴식하세요.